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60초만 집중해 주세요. 아침 우깁시입니다. 72세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납니다. 어제 저녁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걸으셨습니다. 아침도 걸으셨는데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려고 하신 겁니다. 10시 반쯤 부엌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집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4분 안에 바닥에 쓰러지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됩니다. 뇌가 6시간 동안 굶주렸고 미세한 손상이 치명적인 수준에 이른 겁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서 매주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짜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고 서울의 주요 병원들에서 27년 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뇌졸중, 치매, 갑작스러운 인지기능, 저하를 겪은 환자 1만 1천 명 이상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식사를 거르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뇌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떠올려 보세요. 식사를 거르셨나요? 6시간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위험한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의 무게는 약 1.4kg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포도당의 20%를 소비합니다. 젊을 때는 몸에 비축분이 있습니다. 간이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포도당 비축량이 거의 40%나 줄어듭니다. 뇌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식사를 거르면 뇌가 단순히 멍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세한 부분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뇌 저혈당증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너무 오래, 너무 낮게 떨어지면 뇌 세포가 기능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포들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혈관들이 수축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축적된 손상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혹은 마비된 채로 깨어납니다. 혹은 자기 자녀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병원들에서 이런 패턴이 환자마다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비극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손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처음 오셨을 때 70세였습니다. 자기 절제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루 한 끼만 정고에 드셨는데 그게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단식에 관한 글들을 읽으셨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찰했을 때 뇌 스캔에서 수십 개의 작은 손상 부위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미세경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일어나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작은 뇌졸중들입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큰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살아남으셨지만 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잃으셨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식사 리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의를 가진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하는 위험한 조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조언을 폭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27년 동안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제 클리닉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5세 이후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대됩니다. 지난달 72세 여성이 아침 6시 반에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었는데 말을 할 수 없었고 얼굴 오른쪽이 완전히 처져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박 씨는 의사 조언을 완벽하게 따르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하셨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 뇌를 죽인 건 뭘까요? 전날 저녁을 걸으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 끼를 걸은 것이 뇌에서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독립적인 생활을 영원히 끝냈습니다. 지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거르신 게 언제였나요?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늦게 드셔서 저녁 식사를 거르기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넘으셨다면 방금 뇌 안에 소리 없는 시한폭탄을 작동시키신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 환자들의 뇌혈관 질환과 뇌대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고 주류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노인들에게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체중 감량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언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번에 한 끼씩 걸을 때마다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식사를 거르면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5. 뇌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근육과 달리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혈류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포도당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젊을 때는 간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풍부하여 공복 시간 동안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체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12시간, 16시간, 심지어 24시간 동안 음식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단백질과 지방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신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뇌의 예비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거르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다시 먹지 않으면 13시간입니다. 13시간 동안 노화된 뇌가 천천히 굶주립니다. 이 13시간 동안 뇌의 포도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포도당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일반 뇌 스캔에는 나타나지 않는 작은 손상 부위입니다. 의사도 볼 수 없습니다. 본인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적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거를 때마다 더 많은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뇌의 작은 혈관, 즉 뉴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섬세한 모세혈관에 쌓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혈관들은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연약해집니다. 터지기 직전에 낡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혈압이 변할 때 약해진 혈관 중 하나가 파열됩니다. 뇌졸중, 뇌사, 마비, 10초 만에 인생 전체가 영원히 바뀝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큰 뇌졸중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미 수백 번의 미세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손상은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거른 식사마다 관 속의 못이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공복 기간마다 재앙적인 실패를 향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환자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65 이후에 식사를 거를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인데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며 4,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의 뇌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노화와 영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혈류의 모든 포도당 중 25%를 소비합니다. 매 순간 수백만 개의 뉴런이 발화하여 생각을 만들고 균형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제어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뉴런들은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육처럼 나중을 위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간이 강력한 비상 발정이 역할을 합니다. 아침을 거른다고 문제 없습니다. 간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방출하고 몇 분 안에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뇌는 식사를 거른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65이 지나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간의 글리코겐 비축량이 40% 감소합니다. 전환 과정이 절반으로 느려집니다. 비상 발전기가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식사는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벌써 11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로 결정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15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순간 뇌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억 중추인 해마에 뉴런들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단백질 구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작은 손상 지점들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약간의 형이증 정도일 수 있습니다. 피곤함 탓으로 돌리는 순간적인 혼란입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코르티솔이 시스템에 넘칩니다. 남아있는 포도당을 머리로 밀어 올리려고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음식을 위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 한 아침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반복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마다 또 다른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12시간 이상 먹지 않는 매일마다 더 많은 뉴런이 손상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6개월 후 뇌 스캔으로 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백질의 작은 어두운 반점들입니다. 2년 후
환자들은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1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려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박 씨는 초기 치매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식사를 하십니까?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아침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습니다. 밤 8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18시간의 단식입니다. 매일 4년 동안 저는 그녀의 뇌 스캔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손상은 아니지만 즉시 새로운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일부 기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12시간 이상 음식 없이 지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루 세끼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 6시간 후 점심, 6시간 후 저녁 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안 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도 안 됩니다. 뇌에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잠시 멈추고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을 거르셨습니까? 바빠서 점심을 오후 늦게로 미루셨습니까? 괜찮다고,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적게 먹는 것이 체중 조절에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셨습니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라면 식사를 거를 때마다 뇌의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댐의 균열처럼 누적되고 어느 날 갑자기 경고 없이 그 댐이 무너집니다. 65세 이후 6시간 이상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기능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육이나 간과 달리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혈류를 통한 순간순간의 포도당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강력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간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신진대사가 유연하고 반응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이 더 빨리 고갈됩니다. 간의 전환 과정이 45.50% 느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 포도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작은 혈관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일부는 작은 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먼저 혈당이 떨어집니다. 뇌는 즉시 우리가 뇌 저혈당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절할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만큼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뉴런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뉴런이 단 34.49분 동안만이라도 적절한 포도당을 받지 못하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전력 공급의 절반을 잃은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가 즉시 멈추지는 않지만 잘못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과열됩니다. 불량품을 생산합니다.
적절한 전력 없이 계속 작동하려다 스스로 손상됩니다. 뉴런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염증 분자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뇌세포에 독성이 있는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방출합니다. 신경 경로를 둘러싼 보호막인 미엘린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결코 치유되지 않는 손상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의 환자들로부터 3,000개 이상의 뇌스캔을 검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른 환자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MRI 스캔에서 작은 흰색 점들이 보였는데 이는 죽은 신경조직 영역을 나타냅니다. 뇌실이 약간 확대되어 뇌 용적 감소를 보여줍니다. 기억력, 균형감,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의 혈류가 감소했습니다. 비극은 이 손상이 수년 동안 조용히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더 건망증이 생긴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끔 균형을 잃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를 무시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치의도 정기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왼팔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섰는데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해 쓰러집니다. 또는 말하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고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심각한 뇌졸중 또는 진행된 혈관성 치매,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5년 또는 10년의 불규칙한 식습관 동안 식사마다 천천히 일어난 것입니다. 거른 아침 식사마다 뇌에 대한 작은 공격이었습니다. 늦춰진 점심 식사마다 또 다른 작은 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는 계속 보상하려고, 기능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더 이상 보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27년 동안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미세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정확한 식사 시간 실수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시간 위험 구간.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65세 이후 12시간 이상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가 제가 뇌기아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데시리터당 70mg이라는 임계값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뉴런들이 에너지를 위해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에서 저는 전두엽 피질에 형성되는 수천 개의 작은 병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정오에 점심을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은 18시간입니다. 18시간 동안 뇌가 세포 하나하나씩 스스로를 파괴하며 결코 치유되지 않을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18시간 동안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간째간 글리코겐 저장량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몸의 총 포도당의 20%를 사용하는
뇌가 없는 연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째에 몸은 당신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응급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노인에게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14시간째에 뇌 혈류가 15% 감소합니다. 뇌의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여 남아있는 포도당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16시간째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뉴런들이 중추부가 가속화된 속도로 죽기 시작합니다. 18시간째, 드디어 점심을 드실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구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매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멀쩡하던 72세 환자분이 이제는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에 오십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환자분은 두려워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제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십니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침은 안 먹습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이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상된 시상하부가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개월간의 장시간 공복으로 인해 식욕 조절 기능이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존 메커니즘을 무시하도록 몸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해결책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최소 5g의 단백질과 30g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진짜 음식입니다. 1시간 이내입니다. 이것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뇌 대사를 재시작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다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을 8시에 드셨다면 11시까지는 드셔야 합니다. 전고가 아닙니다. 11시입니다. 4시간 규칙은 깨어있는 전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뇌세포를 죽이는 위험한 혈당 하락을 예방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정확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첫 식사, 오전 11시 두 번째 식사, 오후 3시 세 번째 식사, 오후 7시 네 번째 식사, 네끼 식사, 4시간 강역, 오후 시부터 7시까지 12시간 식사 시간대입니다. 이 리듬은 자연스러운 코르티솔과 인슐린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즉시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네끼 식사요? 살이 찌지 않을까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살이 찌지 않습니다. 총 칼로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끼의 많은 양 대신 네 끼의 적은 양으로 같은 양의 음식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굶주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만져보십시오. 그 뼈 뒤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에 전적으로 기반하여 신경세포들이 번성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신경학 환자들을 치료한 27년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패턴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침내 단서를 연결하기 전에 수백 명의 환자들을 쓰러뜨린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저는 12시간 공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뇌에서 열리는 죽음의 창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5세 이후에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단지 조금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연료 공급원으로부터 뇌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지속적인 포도당 공급이 필요합니다. 8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서 커피만 마시거나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기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의 포도당 수치가 임계 수준인 데시리터당 75mg 이하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햄에서 미세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책임을 맡은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뇌 스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없던 작은 어두운 점들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 클리닉에 온 2,300명의 환자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뇌졸중, 치매, 갑작스러운 인지기능 붕괴를 겪은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12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명인들이 정고부터 저녁 8시 사이에만 먹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조언은 65세 이후에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30세의 뇌는 포도당이 떨어지면 케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대사 유연성이 젊은 사람들을 단식 중에 보호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뇌가 이 능력을 잃습니다. 지방을 케톤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60% 감소합니다. 노화된 뇌는 안정적인 포도당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12시간 이상 포도당이 사라지면 신경세포들이 스스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하며 과학적이고 건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화된 뇌에서는 영구적인 세포 사멸을 의미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식사 일정에 대해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 다음 날 정의 첫 식사, 18시간의 단식, 3년 동안 매일 같이 뇌 스캔을 보여드렸습니다. 손상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해마가 같은 나이에 정상 크기에 비해 12%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억 세포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왜 어떤 의사도 경고해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모든 건강 잡지가 단식을 칭찬하는지, 왜 친구들이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화된 뇌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읽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를 읽습니다. 그 연구들은 젊은 사람들, 주위 모든 연령이 섞인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6개월 동안 아침 식사를 거른 70세의 뇌에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정확히 따르십시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20g의 양질의 단백질과 30g의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과일 주스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입니다. 계란 2개와 밥 1공기, 두부찌개와 보리밥, 생선구이와 고구마. 뇌는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포도당 공급을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서울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65살이 넘으면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바로 공백 식사와 식사 사이에 치명적인 공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65살이 넘어서 식사를 거르면 뇌가 단순히 조금 배고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지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뇌의 포도당 수치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뇌세포들이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보호막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강남진료실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 사례를 통해 기록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공복 기간 동안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단 4%에 불과하지만 전체 포도당의 25%를 소비합니다.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면 신경세포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근육세포처럼 휴면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걸을 때마다, 점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5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마다 뇌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손상, 2번의 손상, 10번의 손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축적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끔씩만요.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패턴을 물었을 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먹고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11시간의 공복. 매일같이 3년 동안. 검사를 해보니 제가 스위스 치즈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측두엽과 해마 전체에 흩어진 수백 개의 작은 사멸 구역들. 기억 중추 말입니다. 스캔에서 보이는 그 어두운 점들. 각각은 공복 기간 동안 굶어 죽은 수천 개의 신경세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세포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제 진료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의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간헐적 단식을 칭찬하는지, 왜 친구들은 모두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를 거르는지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연구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30살, 40살을 대상으로요. 그들의 뇌는 예비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에는 60살이 넘으면 차단되는 보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의학계가 재앙적인 맹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성인에 대한 연구를 가져다가 보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아무도 노인 뇌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70살 노인이 아침을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특이한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65살이 넘으면 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4시간마다 실질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는 실제 음식입니다. 첫 식사는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이미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을 걸으면
뇌를 13시간 또는 14시간의 기하 기간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때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내일 아침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에 첫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일어난 후 1시간보다 늦은 시간이라면 지금 당장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미세한 손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6달 후, 1년 후, 2년 후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영구적일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뇌를 보호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진료실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방법이며 약속하건대 이것을 정확히 따르면 90일 안에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가 아닙니다. 30분입니다. 뇌는 수면 중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습니다. 일어난 후 매 순간마다 뇌의 포도당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쯤이면 미세한 손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일어난 살박 씨 환자가 있었는데 아침에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점심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뇌 스캔을 했을 때 12개의 미세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12개의 작은 사멸구역이 뇌에 있었습니다. 아직 증상은 없었지만 아마도 6달 후면 큰 뇌졸중이 올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4달 만에 인지 검사 점수가 40% 향상되었습니다. 그 30분 안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최소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3개, 두부 1컵 또는 작은 생선구이 1토막입니다. 복합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고구마 반 개 또는 통곡물 빵 1조각. 이 조합은 혈당을 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뇌에 필요한 정확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낮 동안 4시간 이상 굶지 마세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배고픔 신호가 고장났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뇌는 굶주리고 있는데 위장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4시간마다 무언가를 드세요. 완전한 식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견과류 한 줌, 치즈를 곁들인 과일 한 조각, 작은 그릇에 국이면 됩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뇌에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 해야 하며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노인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화가 쉽다는 이유로 저녁에 쌀죽만 드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스스로를 복구하며 이 작업을 하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고 잠자리에 들면 뇌가 복구 주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누적된 손상을 안고 잠에서 깹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철에는 식사 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 혈류를 최대 20%까지 감소시킵니다. 겨울에는 환자분들께 4시간이 아닌 3시간 반마다 식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 조정만으로 제 진료실에서 수십 건의 겨울철 뇌졸중을 예방했습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이미 식사를 거르고 계셨다면, 제가 설명한 패턴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다음 경고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한쪽 발이 약간 끌리나요? 거울을 보세요.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이 더 약한가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고 10초를 세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나요? 이것들은 초기 손상의 징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번 주의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식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가 누군가를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말년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27년 동안 지켜본 진실입니다. 뇌를 보호하세요. 미래를 보호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이민준 의사이며 한국의 모든 노인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부터 어떤 식사 시간 변화를 만들 것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중요한 식사 패턴을 이해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